손주 돌봄 행복일까 부담일까?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부모의 마음은 다시 한번 젊어집니다. 작은 손과 발, 해맑은 웃음소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의미가 새롭게 채워지는 듯합니다. 이런 기쁨을 또 느낄 수 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쁨 뒤에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부담입니다. 맞벌이가 일반화된 사회에서 혹은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전까지 손주 돌봄은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몫으로 넘어오곤 합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주지만 시간이 지나며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자신만의 생활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손주 돌봄을 대하는 시니어들의 양가적 감정을 4가지 주제로 풀어보려 합니다. 손주 돌봄이 주는 행복과 감춰진 부담을 함께 짚어보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부. 손주 돌봄이 주는 행복.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마치 오래전으로 돌아간 듯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던 순간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줄 알았던 새로운 생명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작은 몸짓, 미소 웅알거림 하나하나가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내 아이의 아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그 자체로 삶에 새로운 목적을 줍니다. 손주와 함께 있을 때 부모는 젊은 날의 기억을 다시 떠올립니다. 자녀를 키우던 시절에는 일과 집안일에 쫓겨 정작 아이와 눈을 맞추고 웃을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늘 바쁘게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키느라 정작 아이의 성장 순간을 천천히 음미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손주와 함께할 때는 다릅니다. 더 이상 성적이나 진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생활비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도 않습니다. 오롯이 아이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손주는 사랑만 줄 수 있으니까 예쁘다. 이 예쁨은 단순히 귀여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손주와 함께 있을 때 부모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가 성장해 독립하면 부모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손주가 품에 안겨 웃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으며 두 팔을 벌릴 때 부모는 다시금 자신이 누군가의 삶에 소중히 쓰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것은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큰 힘이 됩니다. 손주는 또한 부모에게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아이와 함께 걷기 위해서라도 더 건강해야지라는 생각은 운동과 자기 관리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손주를 돌보면서 체력이 늘어나고 마음이 젊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시니어들도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손주를 만난다는 기대만으로 하루가 가볍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손주는 부모의 마음에 순수한 기쁨을 안겨줍니다. 아기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옹알이는 그 어떤 말보다 사랑스럽습니다. 손주가 첫 발을 떼고 첫 단어를 내뱉을 때 그 순간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감동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책임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사랑이 먼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손주 돌봄은 또한 부모의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웃이나 친구와 만나면
자연스럽게 손주 이야기를 꺼내고 사진을 보여주며 웃음을 나눕니다. 우리 손주가 이렇게 컸어. 어제는 이런 말을 했어. 이런 대화는 부모에게 자부심과 기쁨을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세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연결감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결국 손주 돌봄이 주는 행복은 단순히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부모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회복시키고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세대 간의 사랑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물론 피곤하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손주가 웃으며 달려오는 그 한순간에 모든 수고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손주는 내 삶의 보너스다. 나에게 다시 찾아온 선물이다. 2부. 돌봄이 가져오는 부담. 손주 돌봄은 분명 기쁨을 주지만 그 뒤에는 감춰진 무게가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부탁하지 않아도 내가 봐줄게라며 기꺼이 손을 내밉니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저 행복할 것 같아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돌봄은 단순한 잠깐의 도움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어지는 책임으로 변해갑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 속에 피로와 부담이 서서히 스며듭니다. 가장 큰 부담은 체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자주 아프고 작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돌보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아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울고 먹고 자야 합니다. 그 리듬에 맞추다 보면 정작 본인의 건강은 돌볼 틈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다음날 아침에는 피곤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손주가 예쁘다고 해도 이런 피로가 쌓이다 보면 마음 한켠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듭니다. 시간의 부담도 큽니다. 은퇴 후 하고 싶었던 일들이 하나둘 밀려납니다. 여행을 계획했지만 손주 돌봄 때문에 미루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취소하게 됩니다. 새로 배우고 싶었던 취미 활동도 손주를 돌보느라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시간이 줄어들수록 부모는 자신의 삶이 다시 자녀와 손주를 위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 나이에도 여전히 내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없구나라는 서글픈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이 처음에는 자발적인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당연한 의무처럼 굳어질 때 마음은 무겁습니다. 자녀가 이번 주도 부탁해요라고 말할 때 고맙다는 인사보다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묻어나면 서운함이 쌓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과 그래도 내 아이가 힘든데 도와야지라는 마음이 부딪히며 부모는 속으로 갈등을 겪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얽혀 있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돌봄의 대가를 어느 정도 보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은 정직한 감사와 존중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우리가 버팁니다. 라는 진심 어린 한마디가 피로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없을 때 부모는 자신이 단순히 육아 노동자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 서글픔을 느낍니다. 손주 돌봄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결국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돌봄은 기쁨이지만
지속적인 책임은 체력과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이런 속마음을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혹시 자녀가 서운해할까봐, 혹시 손주를 보지 못하게 될까봐 그저 참고 또 참고 감당합니다. 이렇듯 손주 돌봄은 행복과 부담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손주를 사랑하고 그 웃음을 보면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점점 무거워지는 돌봄의 현실 앞에서 나도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다는 속삭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3부. 세대 간의 갈등과 서운함. 손주 돌봄에서 가장 민감하게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는 세대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신이 자녀를 키울 때 익혔던 방식이 가장 익숙합니다. 아이가 울면 안아달래고 밥을 잘 먹이는 게 중요하며 울다 지치면 잠들게 두는 것도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왔고 잘 자라서 어른이 되었으니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책이나 인터넷, 육아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정보를 접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수면 교육을 해야 한다. 이유식을 정해진 시각에 주어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TV 노출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 등 세세한 규칙을 따집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평소처럼 아이를 돌보면 금세 지적이 들어옵니다.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빠,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이 순간 부모의 마음은 서운합니다. 내가 손주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오히려 마치 경험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너 키울 때는 이렇게 해서 너도 멀쩡히 컸는데 왜 이렇게만 하라고 강요하는 걸까? 속으로 이런 반발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직접 말하기보다는 씁쓸한 미소로 넘기고 혼자 마음에 앙금을 남기게 됩니다. 보상 문제에서도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에게 일정한 금액을 들이며 육아 도우미 비용처럼 돌봄의 대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부모의 돌봄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모 세대가 바라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닙니다. 금전적인 보상보다 중요한 건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번 주도 봐주세요 라는 부탁만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하지 않을 때 부모는 자신이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떠안은 듯 느낍니다. 그러면 돌봄은 기쁨이 아니라 짐처럼 다가옵니다. 또 하나의 서운함은 자녀가 부모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부모가 병원 진료가 있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도 자녀는 손주 돌봄을 우선시하길 기대합니다. 엄마, 그날만은 꼭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할 때 부모는 자기 일정을 취소하고 아이를 돌봅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반복되면 내 삶은 어디 있나라는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자녀가 부모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을 때 부모는 더욱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렇듯 세대 차이와 존중의 부족은 손주 돌봄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육아 방식을 조금 달리 하더라도 존중해주고 돌봄을 부탁할 때 고마움을 표현해주고 가끔은 부모의 사정도 먼저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태도 변화가 갈등을 줄이고 서운함을 위로해 줍니다. 부모의 속마음은 단순합니다. 나는 손주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너희와의 갈등은 힘겹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만 준다면 힘든 것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 결국 갈등의 근본 원인은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의 진심을 이해하고 부모 세대가 새로운 방식을 존중하며 서로 한 걸음 다가갈 때 손주 돌봄은 갈등이 아닌 사랑의 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4부 부모의 진짜 바람. 손주 돌봄을 하면서 부모가 느끼는 마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행복과 부담, 기쁨과 피로, 뿌듯함과 서운함이 늘 교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감정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창한 것도 경제적인 보상만도 아닙니다. 부모의 진짜 바람은 결국 존중받고 싶다, 그리고 감사받고 싶다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부모는 손주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힘이 들어도 몸이 아파도 손주가 웃으며 달려오면 모든 것이 잊히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부모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것은 단순한 말 한마디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버팁니다. 이 말이 있으면 피곤도 줄어들고 서운함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말이 없을 때 손주 돌봄은 의무로만 느껴집니다. 또한 부모는 자신의 삶도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손주를 돌보느라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것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자신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교회나 성당 활동, 여행이나 취미 같은 것들을 누릴 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종종 부모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돌봄을 요구합니다. 엄마, 그날만 부탁해요. 아버지, 이번 주는 꼭 봐주셔야 해요. 이런 말이 반복되면 부모는 자신의 시간이 무시당한다는 서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가 진짜 바라는 것은 자녀가 가끔이라도 부모님 일정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봐 주는 배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존중받는다는 마음이 들고 돌봄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경제적인 보상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 세대가 돈을 원해서 돌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보상은 곧 감사의 표시이고 존중의 표현입니다. 용돈이나 선물 혹은 함께하는 식사 자리 같은 작은 배려는 부모가 내 수고가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대가가 아니라 마음의 위로이자 서로의 관계를 따뜻하게 지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에서 의견 차이가 나더라도 완전히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 때는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요즘은 이런 방법이 더 좋대요.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부모도 서운하지 않고 기꺼이 새로운 방식을 배우려 합니다. 존중이 있는 대화는 부모를 더욱 적극적인 조력자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진짜 바람은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부담과 피로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지만 무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든든했어 라는 감사와 존중이 함께한다면 손주 돌봄의 기억은 부모의 노년을 빛나게 하는 추억으로 남습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존중, 감사, 배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손주 돌봄은 행복으로 채워집니다. 부모는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자 사랑받는 어른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진짜 바람입니다.
손주 돌봄은 분명 노년의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을 보는 순간 세월의 무게도 잠시 잊히고 다시금 젊어진 듯한 활력이 느껴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넘어 인생의 또 다른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때로는 지치게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 뒤에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부담이 숨어 있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안고 없는 일, 하루 종일 쫓아다니며 눈을 떼지 않아야 하는 긴장감, 자신만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아쉬움, 그리고 존중받지 못할 때 느껴지는 서운함. 이 모든 감정은 손주 돌봄을 단순히 행복으로만 정의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손주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가끔은 쉬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손주 돌봄을 거부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여전히 깊고 그 애정은 여전히 진실합니다. 단지 바라는 것은 작은 존중과 배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 이번 주는 쉬세요. 라는 배려, 부모님도 하고 싶은 일 하셔야죠. 라는 이해가 있다면 부모는 다시 힘을 내어 손주와의 시간을 기쁨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노년은 새로운 도전의 시기입니다. 몸은 약해지고 사회적 역할은 줄어들지만 가족 속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지닙니다. 손주 돌봄은 그 자리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존중과 감사 위에 세워질 때에만 부모는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봄은 의무와 희생으로만 남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손주를 봐주는 일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시간을 내어주는 큰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건강, 부모의 시간, 부모의 노년을 함께 존중할 때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며 자녀는 부모의 지지 속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신이 여전히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며 노년을 더욱 빛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에게도 작은 용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속마음을 조금 표현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좀 힘드네. 내일은 약속이 있어서 아이를 못 봐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자녀에 대한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손주 돌봄 행복일까 부담일까? 그 답은 한쪽으로만 기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늘 두 가지 감정이 함께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존중과 감사, 배려가 더해진다면 부담은 훨씬 가벼워지고 행복은 더욱 커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보듬을 때 손주 돌봄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